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배워볼 것이고요. 간단한 미래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은 항상 두 가지의 표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예문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과 하나가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단어들을 먼저 나열해 보겠습니다. 사과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an apple을 사용을 해야겠죠. 사과 하나. 그 다음에 table이란 단어, the table 정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기에 비동사에서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이 위에라는 표현을 또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영어에서 이제 위에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과가 테이블 위에 있다. 그럴 때는 이 사과가 테이블에 붙어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위에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on입니다. on. 자, 그러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영어를 작문해 보겠습니다. 사과 하나가니까 사과부터 주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an apple. 자, 그 다음에 비동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있다라는 표현을 보셨을 때 일단 현재 시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an apple 같은 경우에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과가 한 개니까 알맞은 비동사는 i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과 하나가 있다까지는 쓴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테이블 위에 있는데 한국말로는 테이블 위에지만 영어로 쓸 때는 위에부터 써주셔야 돼요. 어순에 조금 유의를 처음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n the table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영어에서 한 가지 만들어 놓은 약속이 있습니다.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냥 바로 the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 단어 there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뒤에 비동사를 써주면 이거 자체가 있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이 사과가 하나 있다였죠. 그럼 이렇게 there be an apple 요렇게 써주는데 여기 있는 이 is, 자, 여기 있는 이 비동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사과라는 주어에 맞춰서 is를 썼던 것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자, 하지만 앞에 있는 there이라는 단어가 비동사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똑같이 an apple이라는 단어가 비동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위와 똑같이 there is an apple을 써주시면 사과가 하나 있다가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엔 다시 on the table을 적어주시면 위에 있는 이 문장과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 완벽하게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팁을 드리면 there is라는 단어가 이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읽으면서 그냥 바로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연습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사과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 두 개니까 1, 2, 3에 2, 그 다음에 apple 써주는데 사과가 여러 개니까 s까지 붙여줘야 사과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사과들이 되겠죠, 사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똑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사과 두 개가 테이블 위에 있답니다. 똑같이 주어 사과 두 개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2 apples.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있다라는 표현이죠. 네, 현재 시제니까 2 apples 이렇게 복수 주어일 때 짝꿍인 비동사는 MR 이주 중에 R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이 on the table을 써주시면 사과 두 개가 테이블 위에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R가
기존에 배웠던 이다가 아닌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일단 there부터 적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위에서도 똑같은 규칙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여기 있는 are를 그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뭐뭐가 있다. 똑같이 two apples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On the table로 마무리해 주시면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몇몇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있었다. 자, 일단 있었다라는 표현에 조금 중점을 둘게요. 이번엔 과거 시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몇몇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있다를 이제 영어로 또 어떻게 써야 되냐 궁금해 하실 텐데, 이때는 s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몇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몇몇의 학생들이 주어부터 써볼게요. 자, 먼저 some students가 되겠죠. 학생이 이제 몇몇이니까 한 명 이상이니까 또 s를 붙여주고요. 자, 이번엔 있었다예요. 비동사의 과거 시제 중에 was와 were 중에 골라 써야겠죠. 문장의 주어는 복수 students였기 때문에 우리는 were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운동장에 있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럴 때에도 그냥 on the playground, 여기 playground가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장에 있다라는 표현을 적을 때에도 이렇게 on the playground를 써도 괜찮고요. 뭐 그냥 in으로 쓰셔도 나쁘진 않아요. in도 이제 안에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래서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편한 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위에서는 on을 썼으니까 이번엔 in을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쓸 때 어떻게 쓴다고요? 바로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there부터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에서 이미 한번 적었기 때문에 똑같이 또 were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re were some students. 이렇게요. 몇몇의 학생들이 있었다. 똑같이 in the playground까지 써주시면 똑같은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손님들이 그 파티에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 단어를 조금 써볼게요. 많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many라는 표현, 많은.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손님이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이제 이 gues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guest, 손님. 파티는 뭐 파티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바로 써보겠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주어부터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many guests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s 또 붙여주시고요. 손님이 여럿이니까. 자, 이번에도 있었다. 과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복수 주어에 알맞는 비동사인 were를 적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파티에 있었다. 이제 보통 파티에는 이제 또 at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at the part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 on이나 in, 그 다음에 at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어디에 정도로 해석이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사실 어떤 명사가 오느냐 그리고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단계에선 이런 것들을 잘못 쓴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로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there로 시작을 하고요. 똑같이 여기 있던 were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many guest도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럼 벌써 많은 손님들이 있었다. at the party, 파티에는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과 있었다라는 표현들을 잘 배워보셨는가요? 자, 그러면 아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표현이 하고 싶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 표현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미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바로 will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will이라는 단어는 좀 큰 특징이 있는데 will 자체는 미래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뒤에는 이제 동사 원형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will에다가 study를 더한다면 이제 study가 공부하다니까 이거 자체가 공부할 것이다가 되겠고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make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will make를 쓰게 되면 만들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will 다음에 동사 원형만 적어주면 뭐뭐 할 것이다처럼 미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손님들이 그 파티에 있을 것이다를 적어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문장이니까 주어는 빠르게 guest를 적어주고요. many guests. 자, 미래를 쓰고 싶을 땐 누굴 생각한다? 일단 will을 써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는 비동사를 현재일 때는 am, is를 적었고 과거일 땐 was, were를 적었는데 위에 적혀 있죠. will은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뭐뭐가 있다라는 비동사의 원형은 그대로 비동사죠. There will be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는 at the party 그대로 붙여주시면 많은 손님들이 will be 있을 것이다 파티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까지 살펴볼게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there부터 쓰고요. 아까는 were나 are들이 바로 붙었었죠. 하지만 이번엔 우리는 뭐 있을 것이다를 쓸 거니까 여기도 there will be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There will be. 이미 요거 자체로 뭐뭐가 있을 것이다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many guests를 그대로 붙여주시고요. at the party까지 써주시면 많은 손님들이 파티에 있을 것이다가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자, 한두 개 정도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 배웠던 문장을 미래 시제로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이 문장 There are my friends.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라는 이 표현을 똑같이 바꿔볼게요. 자, they 다음에 are를 굳이 쓰지 않고 will, 그 다음에 동사원형 be. They will be my friend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다와 되다를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적어보면 이다로 먼저 해볼게요. 그들은 나의 친구들일 것이다. 친구들일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은 조금 어색하다 보니까 친구들일 것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중에 이번엔 되다를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 될 것이다. 이 정도가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다와 있다, 되다, 존재하다를 좀 번갈아서 사용하시는 걸 연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he will be a doctor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이번엔 이다보단 되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의사일 것이다. 이것보다는 그는 의사가 될 것이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다, 있다, 되다에 있다도 배웠고 사실 되다도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부터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이렇게 현재 시제 주어가 또 나도 아닌 너도 아닌 한 명일 때 이 s 붙이는 걸 정말 많이 강조드렸는데 여러분들 will 같은 경우엔 이렇게 주어가 she라고 해서 s를 쓰시면 안 돼요. 그건 현재 시제일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she will make 그대로 make 동사원형 써주고 a cake까지 완성해 주시면 이미 그녀는 케이크를 만들 것이다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다음 시간 학습 목표는 미래 시제를 더욱 깊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미래 시제를 쓸 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 더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미래 시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